우리 이 선생님께서 요즘 우리 주변에 애완동물도 많지만 애완견이 특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좀 주인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의구심 갖는 사람도 많이 개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책임감이거든요. 네네.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나의 가족으로 맞아들였으면 우리 아이가 내 품을 떠날 때까지 걔와 사람이 같이 편안하게 네.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 요즘들 이제 TV나 드라마, 영화 속이나 이런 데서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들 소개가 되고 나오고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하게 나도 그냥 그러니까. 강아지 기르고 싶어, 고양이 입양하고 싶어 해가지고 준비 없이 입양을 하게 되면 우리 반려동물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들 많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네. 네. 운동도 시켜야 되고, 음. 병원에 가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지. 근데 또 미용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네네네. 훈련 교육도 시켜야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비용들도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다 내가 책임지고 감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네. 우리 아이들도 집안에만 있으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그 견종 특징에 맞게끔 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TV 속에서 예를 들어서 네. 상근이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다음에는 어떤 개들이 가장 많아요? 유기견 1순위가 또 상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찌아와 중에 뭐 산채라는 또 개가 또 소개가 됐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TV에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 아이들은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다 해서 입양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럼 또 이 아이들의 또 특징은 성깔도 있고 음. 또 털이 많이 빠지고, 네네. 그냥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이나 입양이나 선택을 할 때 충분히 고려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 입양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완견을 이뻐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이뻐하는 마음만큼 관리를 하고 잘 하느냐는 커다란 우리 사회적으로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네. 수준이. 네. 아무튼 우리나라가 저희도 이거 보면 이게 반려 산업이요. 네네. 매년 이게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급성장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준비 없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잘못 어떤 인식에도 음.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경우가 특히 많거든요. 이 선생 쓴 책에 그거 있잖아요. 개는 개고 네. 사람은 사람이다. 네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이는 장난감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얘기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반려동물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또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네네네. 너무 우리 반려견들을 의인화를 시켜요. 이 사람처럼 대해주고, 어떻게 보면 반려견도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이 옳지 오냐 이뻐해주고 너무 과잉보호하고 사람처럼 너무 대해주다 보니까 네네. 이 개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품속에 왔지만 또 다른 세계에 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동물의 입장에서도 또 생각해 줄 필요들이 있는데, 네. 모든 것이 사람 쪽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이 문화 자체가 이제 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를 올바르게 사랑해 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방법이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무조건 우리 아이들에게 이뻐해주고 사랑만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절대 아니다. 아니에요. 네. 이 동물이기 이전에 이 아이들도 또 교육이 필요로 하거든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조금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웃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패티켓에 대한 이런 문화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여기 여러 사람들의 갈등 문제가 여기서 또 생겨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개들도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동물처럼 대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들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삶을 또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가 문제 있다고 투덜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개를 키우는 주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가장 기본적으로
걔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형성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올바른 보호자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올바른 보호자가 되려는 방법은 정말 걔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동작, 본능이나 습성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고 올바르게 케어를 해줬을 때 걔들도 바른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걔가 짖거나 표현하거나 모든 걸 이뻐만 해주다 보니까 한마디로 걔들이 정의가 없어지는 거죠. 아. 자기 역할이 없어지고 정말 사람이냐. 그러면 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제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올바른 사랑은 뭐고 올바른 사람으로서 개 주인에 대한 태도는 뭘까? 가장 기본적인 거. 또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우리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 공존이라는 것은 내가 반려동물 사랑해서 이뻐서 기르지만 첫 번째 이웃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짖음. 많이 소리는 짖는 짖는 거. 거. 네. 그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뭐 공격성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공원이나 산책에 갔을 때 배변 걔들 이제 배설을 하잖아요. 네네. 배설을 했을 때 내 끝까지 책임지고 채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나 혼자는 괜찮을 거야 하고 그냥 또 지나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네. 그럼 열심히 정말 잘 지켜주는 사람들까지도 또 피해주는 그런 문화를 형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내가 반려동물 입양했을 때 그 책임이라는 것은 바른 교육을 통해서 네. 이웃 간에 정말 편안한 동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패티켓 문화, 에티켓 문화를 제대로 패티켓. 지켜가지고 네. 정말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더라도 이웃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아무래도 반려인구 1000만 시대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아니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반려인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반려견을 정말 같은 식구처럼 키우고 싶은 사람 기본적인 어떤 몇 가지는 정말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네. 우리 이 교수가 정리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않도록. 바른 교육을 시켜주시라. 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산책 같은 거 나오면 공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네네. 패티켓 문화, 내가 지켜야 되는 문화, 이 솔선수범하는 문화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생명 존중이거든요. 생명 존중이라는 것은 이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네네. 내 무책임하게 그냥 버려지는 그런 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년에 네네. 거의 한 1000만 마리 가까이 나오거든요. 아,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예, 예, 예.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반려인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 우리 선생님 이거 교육 때문에 해외 연수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냥 어딜 다녀오셨는지는 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네,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차이 나는 것들이 어떤 게 우리 이 선생을 놀라게 했고 눈에 띄었는지요. 제가 저희 외국에 처음 가게 된 것이 199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네네. 꽤 오래됐거든요. 뭐 그때 이제 미국을 처음 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교육 문화가 저희하고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제일 크게 놀랬던 부분들이 제가 그 연수 갔던 그곳에서 이제 클럽하우스였었거든요.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훈련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훈련사였었어요. 네, 훈련 잘 시킨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는데, 네. 근데 딱 갔는데 6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걔 처음에 목줄을 딱 하고 훈련 교육을 시키더니 나중에 목줄을 딱 흐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 60명이니까 걔도 60마리 60마리. 대형견이잖아요. 네네. 목줄 없이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다른 개랑 싸우지 않고 보호자만 집중해서 쳐다보고 딱 하는 거예요. 와, 여기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거기서 놀랬던 것이 왜 놀랬냐면요. 저는 훈련사들인 줄 알았어요. 네. 훈련사들인 줄 알고서 여기는 훈련사들이 저렇게 모아서도 훈련을 저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인 보호자였던 겁니다. 보호자님들이 보호자. 그런 교육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 훈련사가 교육받는 게 아니라 주인들이. 네네. 예,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었고 또 이제 두 번째 놀란 것이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음. 우리 그 큰 아이들이 집안에서 그냥 같이 살더라고요. 네, 네.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그 실내에서는 뭐 대소변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일절하지도 않아요. 예. 예. 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내놔도 부르면 걔들이 굉장히 자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와, 걔들은 이런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왔죠. 네. 제가 그 당시 이제 한 3개월 연수를 했거든요. 네, 네, 네. 한국에 딱 들어와서 아, 이제 나는 미국에서 다양한 것도 보고 경험도 했으니까 한국에 있는 걔도 저를 이제 교육을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딱 이제 센터 저희 훈련소를 딱 와서 이제 걔가 있더라고요. 네, 네. 목줄을 딱 끌었어요. 도망가더니 안 와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교육시키려고 해도 네, 네. 따라오지도 않고 어,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게 너무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부분들이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다양한 훈련을 시도를 했는데 네, 네.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본을 다시 6개월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일본을 또. 예. 네. 예, 그 당시 어떻게 표현이 됐었냐면 미국 선진국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훈련 기술 3, 40년 앞섰고 일본은 1, 20년 앞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일본을 다시 갔더니 네. 일본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굉장히 아,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네. 예. 그렇다니까 거기에서 또 배웠던 걸 가지고서 미국 과 일본 거 짬뽕에서 만든 것이 한국에서 만든 게 개가천선이라는 프로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랬어요? 예. 아, 네. 그게 그 핵심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그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우리 반려견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보호자를 보호자. 교육을 시켜서 그 개들이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진국이 느꼈던 것이 아, 개를 교육하기 이전에 보호자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뒀다는 거죠. 아, 그런 문화 자체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 그 당시 저희가 어떤 문화였었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숨기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 거.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네네. 제가 훈련 기술을 예. 가지고 있는 것을 네네. 남들에게 알려주면 제 기술을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예, 때문에 예. 정말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작은 기술이라도 그거 네. 한번 배우려면 몇 달 동안 어깨 너머로 배우고 네, 네, 네.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데 가서 그 배우려고 하더라도 사실 핵심 같은 건 안 알려줬거든요. 네, 네. 근데 선진국의 문화는 알려주는 거, 공개하는 문화. 공개. 예. 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도 내가 이런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바꿔보면 어떻겠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훈련 업종 대한민국의 훈련 네. 붐을 바꾸지 않았나 네.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렇게 가끔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그 훈련하시는 분들이 진짜 주인 훈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저거는 훈련사 정도의 기술인데 저걸 배우란 말이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보면서 야 우리도 강아지 키우려면 저 교육부터 받아야겠네. 이제 그런 대화를 했더니 이 교수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이쁜 동물, 이쁜 개를 우리가 귀여움만 하고 사랑만 하고 정도가 아니라 개가 우리한테 주는 도움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길 가끔 보면은 맹인 안내견 같은 네네. 거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애기도 볼 줄 알고 노인도 케어할 줄 알고 그 정도로 간 것 같은데 실제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네, 이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작지가 않고요. 네네. 굉장히 뛰어납니다. 걔들이 특히 이제 후각 능력이라든지 이것들이 네. 워낙 좋다 보니까 후각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탐지견, 탐지견. 폭발물, 네네네. 마약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네. 그 경찰견이나 군견 소리 이야기들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맹인 안내견. 네네. 사람의 길잡이 역할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생을 해서 또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들을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고요. 네.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보청견, 아, 소리 역할을 해주는 보청견이 소리 있고요. 듣는 역할. 그렇죠. 요즘은 이제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심부름 같은 거 해주는 것들 굉장히 많고요. 네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크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동물 매개 치료 힐링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네. 이 동물 매개 치료는 아주 다양한 계층의 소외 계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울증, 외톨이라든지 네. 뭐 이러한 다양한 계층이 있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 반려동물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가 있고 자기 속내음을 털어낼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전문가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같이 이 심성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들은 그 암 탐지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암 탐지견이 있어요? 네네. 걔들이 어. 후각 능력을 통해서 네네. 이 냄새를 통해서 조기에 기계로 음.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초기에. 미리 그 냄새를 좀 맡아서 걔들이 탐지 역할을 해주는 네.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약초캐 약초 약초도 캐요? 뭐 삼삼이라든지 그 오. 뭐죠 그 송이버섯 네네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약초 탐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찾아주는 것도 있고요. 요즘 또 이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네. 이제 등산이나 이런 데 가서 추락사고 같은 예, 예. 많이들 나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럴 때 이제 구조견이 또 출동을 해서 음.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그 광범위한 이 산악 지형을 수색을 통해서 네. 구조 역할을 해주는 구조견. 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 건강에 또 증진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또 스포츠견이라고 또 있습니다. 스포츠견은 또 뭐예요? 네. 그건- 스포츠견에서는 또 어질리티, 프리스비, 플라이볼, 도기댄스 뭐 이렇게 개와 함께 내가 직접 예, 즐기는 예. 스포츠 놀이거든요. 네네네. 이것이 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 또 각광이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대회가 또 활발하게 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와 사람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네. 이 스포츠가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아까 그 얘기 한 번만 죠. 개가 사람하고 같은 질병의 치매를 앓는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치매 걸린 개는 행동 거지가 어떻게 나타나요? 네, 보통 이제 노령견이었을 때 이제 관찰들을 좀 해주시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치매에 걸리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보호자가 딱 나타났는데 네. 갑자기 막 짖는 게 못 알아보는 예,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있다가 막 이름 불러주면 어. 그때서 또 알아보거나 어. 그다음에 한 곳만 멍하게 쳐다보는 거 어. 그다음에 빙글빙글 뭐 돈다든지 네. 그다음에 평소에 잘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어. 그 증상을 보면 사람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네. 그거 치매 걸린 강아지가 수명하고도 관계가 되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질병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걔들도 이제 합병증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네네.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 치매가 걸리게 되면 또 다른 합병증을 통해서 아. 또 생명에도 또 문제가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 요즘 반려동물 쪽에서도 뭐 치매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많이 또 신약들이 또 개발되고 있고 지금 네네. 많은 곳에서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조금 좀 빗나갈지 모르겠는데 개를 사랑하시고 교육하신 전문가로서 그 보신탕집 앞 지나가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말 잘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분포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네네. 결국 이 후진국이 아닌데 네. 이 보신탕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속히 사라져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이게 다니면서 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부터 문화 해가지고 보신 문화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들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 당시 예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네네. 뭐 이렇게 반려동물을 먹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약품들이 굉장히 건강식품도 먹고 건강식도 굉장히들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빨리 보신 문화가 없어져서 세계적으로 오명을 벗어나야 되지 않나. 뭐 그 전에 그런 그 느낌. 불란서베 부르지토 바르돈가 네네. 그 애견 뭐 보호회 무슨 회장 와가지고 그 얘기 그냥 독설처럼 퍼붓고 간 기억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국가적 행사가 있었잖아요. 88 올림픽, 네네. 2002년 월드컵. 네네. 올림픽이나 이런 거 개최될 때마다 전 세계에서 들고 일어나는 동물 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한민국 보신탕 먹는 나라, 미개인 나라 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오명을 벗는 것이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이런 보신에 관련돼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빨리 사라져야지 이런 복지 쪽으로 가고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선진국의 척도 기준이 그거. 두 가지가 돼 예, 있어요. 예. 동물 복지와 생태 복지가 생태복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것이 더 활성화가 돼서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거 이제 풀어야 될 과제라고 볼 수가 아까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그 개하고 춤도 추고 스포츠도 하고 하면서 네네. 이것이 또 그 환자를 찾아가면서 치료 매개 활동으로도 가능하다고 네네.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신데. 네, 저희가 둥글게 봉사단이라고 해서 동물 매개 취업 활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 프로그램이랑 이 프로는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독거 어르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장수 사진 찍기도 하거든요. 장수 예, 장수 사진 찍을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장수 사진 찍을 때 반려동물하고 아. 같이 가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주게 되면 어. 굉장히 해피하다 보니까요. 좋으셔가지고. 이 사진 찍은 것도 굉장히 아, 해피하게 행복하고. 나오고, 예, 네. 행복하게 나오고요. 네. 이런 거고 또 정말 지치고 힘든 삶에 찌들었던 분들,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같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말벗도 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해맑게 웃으셔요. 지금, 그다음에 예, 네. 그다음에 우리 둥글게 봉사단의 가장 포인트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자원봉사자 나도 좋은 일 할 거야 하고 오셔가지고 이 동물 매개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것이요. 제가 자원봉사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힐링이 되고 내가 더 많은 상처 치유를 받고 간다라는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들 많이들 하십니다. 네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반려동물이 옆에 개입이 되면서 쉽게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따스한 마음을 전달하지 않나. 네. 이런 것이 그런 이제 그 활동도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그 H2 프로젝트인가라는 거 하신다고? 네네. 그건 뭐예요? 네. 그 힐링 하트? 하트 힐링? 그거 네, 이게 저 유튜브 방송에 이런 묘미도 있습니다.